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던 행 기본 연산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봅시다. 그래서 지금 행렬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 행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 기본 연산, 가우스 소거법,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적용할 때 썼던 그 연산을 한번 봅시다. 자, 요 1이 이제 피벗이 되고요. 이 피벗을 가지고 이 밑에 있는 이제 원소들을 다 소거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3을 소거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3을 소거를 시키려고 할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연산 방식은 두 번째 행 로우 2에서 3 곱하기 로우 1을 빼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걸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첫 번째 행이랑 세 번째 행은 변할 일이 없고, 사실은 두 번째 행에서 3 곱하기 첫 번째 행을 뺀 것을 어디다 다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행에다 다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행이 3, 8, 1이었는데 여기서 3, 6, 3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두 번째 행으로 집어넣는 건데 그게 0,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했던 건데요. 이런 계산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상삼각 행렬을 만들면 가우스 소거법, 아니면 이제 상삼각 행렬을 넘어서서 피벗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을 다 0으로 소거를 시키면 가우스 조던 소거법,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이 행 기본 연산이라고 우리가 배운 것이 뭔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썩 깔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뭐 어떤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행 기본 연산은 딱 정확한 수식으로 표현이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우리 행렬 곱셈의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잖아요. 이 행 기본 연산도 행렬 곱셈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식의 행렬 곱셈을 생각을 해보면요. 세 번째 방식의 행렬 곱셈은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지금 3 x 3 행렬이고 원래 있던 행렬이 3 x 3 행렬인데, 예를 들어 1 x 3, 즉 1행 3열짜리 행렬을 여기다 곱해준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러면 역시 나오는 게 1행 3열이 나오는 거죠. 1행 3열, 즉 하나의 열이 여기 이 세 개의 죄송합니다. 하나의 행이 이 세 개의 행들의 각각 어떤 상수계수를 곱해가지고 그걸 더해준 선형 결합, 그러니까 행들의 선형 결합으로 행렬 곱의 각 행이 계산되는 방식을 우리가 세 번째 행렬 곱셈 방식으로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첫 번째 행이 그대로 나온다. 이때에는 개수들을 어떤 식으로 결정해 줄 수가 있겠어요? 아예 칸을 우리가 만들어 줄까요? 이렇게 세 개의 칸을 만들어 보죠. 그래서 세 개의 칸에 각각 어떤 숫자들을 집어넣으면은 요 세 개의 행들을 선형 결합을 해서 요 행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그대로 1, 0, 0 테이블 해주면 첫 번째 행이 나오겠죠? 세 번째 행은요? 이 세 번째 행을 만들려면 0, 0, 1. 왜냐면 첫 번째 원소가 첫 번째 행의 개수, 두 번째 원소가 두 번째 행의 개수, 세 번째 원소가 세 번째 행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행, 그리고 각 개수에다 각 행을 곱해가지고 더해주는 선형 결합을 하는 건데, 이 세 번째 행의 개수를 1로 하면 세 번째 행은 곱하기 1, 그리고 나머지 행의 개수는 0으로 해주면 나머지 행은 더해주질 않으니까 그냥 세 번째 행만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우리가 방금 배운 행렬 곱셈의 세 번째 방식을 이용을 하면은 행 기본 연산에서 방금 봤던 두 번째 행에서 첫 번째 행에 3을 곱한 걸 빼주는 것도 바로 이렇게 행렬 곱으로 써줄 수 있어요. 두 번째 행은 그대로 두는 거죠. 두 번째 행은 곱하기 1이잖아요. 세 번째 행에다가 뭐가 곱해져 있어요? 개수가? 세 번째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행에는 곱하기 어떤 개수가 곱해져 있어요?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는 거죠. 세 번째 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0.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를 이렇게 이런 행을 곱한 것을 두 번째 행의 결과로 도출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방금 봤던 100은 첫 번째 행을 첫 번째 행 결과로 도출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001은 세 번째 행의 결과로 도출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도출되고자 하는 행의 각 위치에 맞게 방금 봤던 각 행 벡터들을 여기 행렬에 곱해주면, 그리고 그 세 개의 행 벡터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행으로 이렇게 엮어주면은 우리가 방금 봤던 행렬 곱 방식을 쓰면은 그대로 요거 두 행렬을 곱하면은 오른쪽 행렬이 도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 직접 해보시면 나와요. 이렇게 이 얘기인즉슨 행 기본 연산이라는 걸요, 행렬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행 기본 연산을 나타내는 이 곱해주는 행렬, 얘를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붙이겠어요? 기본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elementary matrix라고 부르고요. 이 기본 행렬을 근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행 기본 연산을 하느냐에 따라 기본 행렬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기본 행렬인 거냐면은 이행 1열 원소를 소거시키는 그런 행 기본 연산 기본 행렬이에요. 그러면 얘 이름을 기본 행렬의 elementary matrix의 앞 글자 E를 따서 이 행렬로 이름을 붙여주는데 2,1 원소를 소거하는 행렬이라고 해서 2to1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2to1 행렬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얘를 이름을 여기다가 붙여주고요. 근데 이거 가우스 소거법 하려면 행 기본 연산을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해볼까요? 나머지 자, 1, 2, 1, 0, 2, 2, 0,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4, 1 이렇게 지금 이제 다음 행렬이 있는데, 얘를 소거시켜야 되죠. 이제 4를 소거시켜야 되죠. 피벗은 2가 피벗이고요. 그래서 이 피벗 원소를 이용해서 밑에 있는 4를 소거를 시켜주려면은 R3에서 2 곱하기 R2를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봅시다. R3에서 R2에 마이너스 2를 곱한 그거를 그 연산을 해준 행이 몇 번째 행으로 도출돼야 돼요? 세 번째 행으로 도출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행을 건드리지 않을 때에는 1, 0, 0. 두 번째 행만 도출시키려면 0, 1, 0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 행에 대해서는 R3에는 개수가 곱하기 1, R2에는 개수가 곱하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은 등장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채워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은 1, 2, 1은 그대로 있고 0, 2, 마이너스 2도 그대로 있고, 자 0, 4, 1, 0, 4, 1에서 2 곱하기 0, 2, 마이너스 2니까 0, 4, 마이너스 4를 얘를 빼준 거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0, 4, 0, 0 되고 1 빼기 4니까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러면 이제 상삼각 행렬이 돼서 가우스 소거법까지는 다 된 거죠. 상삼각 행렬이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얘는 이름을 어떻게 붙일 수가 있겠어요? 3행 2열 원소를 제거를 한 거잖아요. 3,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221, 232를 어디에 곱해줬어요? 이 오리지널 행렬 얘를 A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 연산은 이렇게 하나의
수식으로 간단하게 E21을 먼저 곱했고 그 다음에 E32를 곱한, 그래서 나온 요 상삼각 행렬을 이름을 U라고 많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upper triangular matrix, 상삼각 행렬이라고 해서 upper triangular matrix에 U를 따서 U라고 이름을 잘 붙여줘요. 이렇게 이제 가우스 소거법에서 적용을 한 행기본 연산을 행렬 곱으로 나타내서 간단한 행렬식으로 이렇게 행렬들을 이용한 행렬의 연산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행렬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본 행렬. 수학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떤 작용을 표현하는 그런 개념을 쭉 만들어 나간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 위에 또 새로운 개념을 쌓고 또 새로운 어떤 기법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쌓여가고 하기 때문에 개념을 정립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념 정립. 그래서 기본 행렬이라는 개념을 새로 이제 여러분 배운 겁니다. 자, 근데 요거를 보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U라는 행렬이 A라는 행렬과 E32, E21 두 행렬의, 세 행렬의 곱으로 나타내진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여러분 뭐가 혹시 좀 연상이 되시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 12 이퀄 3 곱하기 2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큰 숫자를 여러 개로 쪼개는 그런 이론이 있었죠? 인수분해라고 하잖아요. 그죠? 소인수분해 내지 소인수분해라고도 배웠을 거고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다항식에 대해서 인수분해하는 거를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행렬에 대해서도요, 이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렬에 대해서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U 행렬이 이런 행렬들로 분해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행렬은 A 행렬인 거잖아요. 그래서 A 행렬에 대한 어떤 분해를 한다라는 이야기로 생각을 좀 다시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분해, 행렬의 분해. 여기 이렇게 놓고 봅시다. 그래서 행렬의 분해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U를 분해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A를 분해하는 것을 원합니다. A를 분해하는 걸요. A를 분해하는 걸 원한다면은 자, 예를 들어 이 행렬들을 이항을 시킬 수 있으면 A는 어떤 다른 행렬들의 무언가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U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행렬의 이항 할 수 있으면 이항할 수 있느냐가 이슈인데 행렬을 이항을 하려면은 역행렬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x equal b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원리를 좀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이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원래 이렇게 a를 이항하려면은 양변을 a로 나눠준다 내지 양변에 a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만들어줘서 얘네들을 약분시켜서 a분의 1 곱하기 a는 1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거를 1로 만들어줘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이항이었잖아요. 그래서 a를 이항하려고 할 때 a의 역수를 곱해주는 거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행렬을 뭔가 행렬 곱이 있을 때 이항을 해줄 수 있는데 그때 행렬의 역행렬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BA 이렇게 돼 있을 때 BA는 U 이렇게 있을 때 A는 B의 역행렬 U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단 B라는 행렬이 이 역행렬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켜주는 B의 역행렬 B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만족시켜주는 역행렬을 우리가 계산하는 게 행렬과 관련된 어떤 연산할 때
중요한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상수 a에다가 a의 역수는 a 곱하기 a분의 1 이렇게 됐었고 2를 곱하면 1이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역행렬도 비슷합니다. b 곱하기 b의 마이너스 1승, 즉 b의 역행렬은 단위행렬이 나와야 돼요. 단위행렬이라는 게 뭐냐면은 1이랑 비슷한 행렬입니다. 자, 상수 1은 어떤 x에다가 1을 곱하면 x가 그대로 나와죠. 단위행렬 i는 어떤 행렬 a에 i를 곱하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렬의 분해, 행기본연산 얘기를 하다가 행렬의 분해 얘기로 넘어왔고, 행렬의 분해 얘기를 하다가 행렬의 이항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행렬 분해, 기본연산에서 행렬의 분해 얘기가 나왔고, 분해에서 이항 얘기가 나왔고, 행렬의 이항 얘기에서 역행렬 개념이 등장을 했고, 역행렬에서 단위행렬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역행렬이라는 개념, 단위행렬이라는 개념은 워낙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개념들이라서 얘네들을 좀 더 제대로 좀 개념을 잘 정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B의 역행렬과 단위행렬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 쭉 이렇게 끌고 올까요?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항과 관련해서 역행렬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둘을 곱하면 단위행렬이 나온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역행렬과 단위행렬의 개념을 세워야 되는데 단위행렬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단위행렬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은 이제 각각 역행렬, 단위행렬 둘 다 조금 더 깊이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요. 일단은 그냥 3x3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시작을 했던 그 3x3 행렬에 대해서만 좀 피상적으로 좀 개념을 세우고요. 뭐 향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x3 행렬로는요. 3x3 단위 행렬로는요. i라는 이 행렬이 그냥 이렇게 쓰여집니다. 100, 010, 00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단위 행렬에서 0이 아닌 원소들, 요 원소들을 얘네들을 대각 원소들이라고 해요. 이 대각 원소들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는 이 단위 행렬이 왜 단위 행렬이 되는지를 보면서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위 행렬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A라는 임의의 행렬에 단위 행렬을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그런 행렬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A가 무슨 행렬이건 간에 근데 우리 조금 전에 봤잖아요. 행렬의 곱셈 방식, 세 번째 곱셈 방식에 의해서 i가 1, 0, 0, 0, 1, 0, 0, 0, 1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어떻게 생겼건 간에 A가 각각의 행이 A도 3x3 행렬일 때 세 개의 행이 이렇게 있을 때 100은 이렇게 행 1, 행 2, 행 3의 개수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한 선형 결합은 그게 첫 번째 행인데 1 요거 나머지는 00이니까 얘가 그대로 가잖아요. 010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행의 도출 결과가 0에다가 1을 첫 번째 행을 곱하고 두 번째 행에다가 1을 곱하고 세 번째 행에다가 0을 곱한 거 그게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 세 번째 행에 대해서도 이 세 번째 행 곱하기 이 각각 세 개의 행 이런 식으로 선형 결합으로 도출되는 게 요 세 번째 행인데 첫 번째 행 곱하기 0, 두 번째 행 곱하기 0, 세 번째 행 곱하기 1이니까 세 번째 행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인해서 100, 010, 001이라는 게 단위 행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100, 010, 001이라는 요 위치에 있는 이
대각 원소들은 결국은 입력 행렬, A를 어떤 입력 행렬이라고 본다면은 입력 행렬의 각 행과 출력 행렬의 각 행이 동일하게 이제 흘러나가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값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이 대각 원소 값을 바꿔주면은 입력 대비 동일한 자리에서 자기 자신 같은 자리에 있는 숫자들이 얼마나 스케일링이 되느냐와 관련된 그런 숫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얼마나 바꿔주느냐와 관련된 그런 원소들인데, 그런 거를 대각 원소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단위 행렬의 정의고요. 단위 행렬은 이제 여러분 순서를 바꿔서 A가 아니라 A 곱하기 I로 하더라도 똑같이 A가 나옵니다. 요거는 곱셈의 두 번째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두 번째 곱셈 방식을 적용하면은 똑같이 각 열 단위로 왼쪽 행렬, 왼쪽에 있는 I 행렬에 각 열이 그대로 도출된다. 1, 0, 0, 1, 0, 0이 각각의 열들의 개수가 돼서 그 각 열들의 선형결합으로 각 열들이 만들어져서 도출되는데, 100, 100, 010, 001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이 그대로 도출되기 때문에 단위 행렬은 앞에 붙이든 뒤에 붙이든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보통은 근데 행렬의 곱셈에서 교환을 하면은 보통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죠. 일반적으로는 행렬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교환 법칙 성립 안 합니다.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교환 법칙이라는 거는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 였던 거죠. 곱셈, 그냥 스케일러 상수들의 곱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게 성립하는데 행렬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단위 행렬의 경우에는 성립하게 되는 셈입니다. 하여튼 단위 행렬을 우리가 3x3 단위 행렬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이제 그 행렬의 이제 2항 얘기로 돌아와서 A 행렬에다가 B 행렬을 곱했는데 이 B 행렬을 없애주고 싶다, 2항을 해주고 싶다, B 행렬에 역행렬을 곱해주고 싶다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B의 역행렬을 곱해줄 수 있는 셈이죠. 근데 왼쪽 좌변에만 B의 역행렬 없던 걸 곱해주면 안 되니까 양변에 B의 역행렬을 곱해줘야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B의 역행렬을 왼쪽에 곱해줘야 B랑 곱해지겠죠. 그런데 양변에 B의 역행렬을 곱해줄 때 왼쪽에 곱해주느냐 오른쪽에 곱해주느냐를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B의 역행렬이 이렇게 양변에 왼쪽에 곱해져요. 그 다음에 행렬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결합법칙이라는 거는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세 개의 행렬을 곱할 때 A, B를 먼저 곱하고 나서 그 다음에 C를 곱하는 거나, A를 B, C 곱한 행렬에 곱하는 거나, 얘네 둘이 똑같거든요. 이건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증명을 해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A에다가 원래는 B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B의 역행렬을 곱하는 것처럼 순서가 될 것 같은데, 결합법칙을 써서 B에다가 B의 역행렬을 먼저 곱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우리 역행렬의 정의에 따라 B의 역행렬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는 차차 보도록 합시다. 일단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는 차차 보도록 하는데, 안다고 치면은 B의 역행렬 곱하기 B가 I가 되니까 I 곱하기 I는 그대로, I 곱하기 A는 그대로 A가 돼서 그냥 이렇게 이항한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역행렬 그리고 단위 행렬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던 행렬의 이항을 이제 할 수 있는 걸 봤으니까, 다시 행렬의 여기
분해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행렬의 분해로.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좀 아플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만 더 뭐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건 좀 지워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E32, E21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얘네들을 이항을 시켜주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E32의 역행렬 얘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E21의 역행렬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E32와 E21, E21부터 볼까요?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행렬이 1, 2, 1, 3, 8, 1, 0, 4, 1 얘가 A 행렬이었습니다. 여기다가 E21을 곱해줬던 게 모양이 이렇게 됐었어요. 100, 001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1, 0 이렇게 됐었습니다. 얘가 이제 E21이었어요. E21. 그런데 E21에다가 얘를 좀 내려와서 가져올까요? E21에다가 뭘 곱하면은 E21의 작용을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은 건드리질 않았어요. E21은. 그래서 E21의 역행렬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한다면은 어차피 얘네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단위행렬의 작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E21은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 게 없으니까 E21의 역행렬도 첫 번째와 세 번째 행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다만 두 번째 행만 이 오리지널 행 381에서 첫 번째 행에다가 곱하기 3한 걸 뺐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381에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381행에서 363을 빼준 건데 얘를 취소시켜 주려면 빼기 363을 취소시켜 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기 363 하면 되잖아요. 근데 더하기 363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행에다가 3을 곱한 걸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3, 1, 0 이렇게 쓰면 얘가 E21의 역행렬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E21이건 E32건 어떤 기본 행렬이건 간에 그 행 기본 연산에서 특정 행의 어떤 기본 연산은 뭐 빼주거나 더한 그 행에 해당하는 원소 자리에 부호를 바꿔주면은 그대로 기본 행렬은 역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거는 잠깐 좀 지워놓고요. 이제 이 얘기는 위로 올려놓고 지워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방금 이제 그 이해한 원리를 가지고 E21은 방금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E32는 얘는 얼마냐면은 아까 보면은 여기서 32는 0, 1이었잖아요. 세 번째 행이. 그래서 0, 2, 1. 그 다음에 0, 1, 0, 1, 0, 0.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얘가 E32의 역행렬이에요. 그 다음에 E21의 역행렬은 이렇게 조금 전에 계산을 했었죠. 아니고 이렇게 되죠. 자, 여기는 지워버립시다. 자, 그래서 E21, E32의 역행렬을 계산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항을 해주면 되죠. 여기에 E32에다가 먼저 E32의 요식을 제가 여기다가 다시 쓸까요? 여기 밑으로 가져오죠. 이항을 할 때 E32의 역행렬을 먼저 곱해줍니다. 그래야 얘가 둘이 이제 결합법칙 써서 이걸 단위 행렬로 만들어서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E21의 역행렬을 다시 한번 곱해줘서 이제
요걸 다 합해서 단위 행렬로 또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다 죄송해요. 얘가 다 이제 취소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좌변에다가도 똑같이 좌변이 아니라 우변에다가도 똑같이 우리가 지금 곱해준 거 순서대로 E32 역행렬, E21 역행렬을 곱해줘야 되죠. 자, 그러고 나면 얘네들은 쫙 다 이제 지워지는 셈이 될 거고요. A는 E21 역행렬 곱하기 E32 역행렬 곱하기 U 이렇게 됩니다. 이 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이항을 할 때요 또 재밌는 게 잠깐 자리가 있나요?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자리가 조금 부족한데 이렇게 좀 치워놓고요. 요건 지울까요? 이 내용? 쭉 올려놓고 재밌는 게요. 이 32 곱하기 221 이게 원래 있었잖아요. 이거 두 개의 행렬을 곱하면요. 이게 100 마이너스 3 10 001이었고 그 다음에 100 01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얘네 둘을 곱하면은 계산 결과를 보면요. 자, 우리 이제 행렬 곱셈 방식 우리가 아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써서 쉽게 계산해 보면 100 곱하기 얘니까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은 얘가 그대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1, 0,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1, 0 나오는데 세 번째 행만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세 번째 행 001에다가 두 번째 행 곱하기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는데 그러면 6,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6, 마이너스 0에다가 001을 더해줘야 돼요. 그게 여기 세 번째 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6, 마이너스 2, 1 이렇게 좀 복잡한 행렬이 나오죠. 근데 복잡한 것 같긴 한데 여기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2 그대로네. 얘랑 여기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3 그대로네. 다 뭔가 그냥 얘네 둘을 더하기만 해준 거랑 비슷한 느낌이지만 얘 때문에 망했어요. 요 6 때문에. 이 기본 행렬들이라는 게 모양이 워낙 간단하다 보니까 이런 좀 재밌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쉽게도 아주 간단하게 아주 단순화시키는 그런 법칙이 성립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보죠. 얘네 둘. 순서가 바뀌었죠. 지금은 원래는 E21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E32를 곱했으니까 왼쪽에 E32가 있고 오른쪽에 E21이 있는 건데 역행렬을 만들면서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E32의 역행렬에다가 E21의 역행렬을 곱해주게 됐고요. 얘를 쓰면은 100 010 02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00 310 001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한번 곱해볼까요? 그러면 100 그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021 그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을 곱했을 때 3 곱하기 100 1 곱하기 010 그래서 3, 1,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보니까 진짜 이 두 행렬을 거의 더해준 근데 요 행기본 연산의 그 대표 소거하고자 하는 그 원소 자리에 있는 그 숫자만 이렇게 더해준 그런 행렬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행기본 연산을 할 때의 기본 행렬의 역행렬들은 서로 곱해줄 때 곱셈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 원리가 성립합니다. 맨날 성립해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합쳐가지고 이 모든 원리들을 다 합쳐가지고요. A라는 행렬을 이런 신기한 원리들이 다 작용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얘 왼쪽에 곱해지는 기본 행렬들의 역행렬과 상삼각 행렬의 곱으로 분해를 하는 이 과정을 LU 분해라고 합니다. LU 분해요. 그리고 이때 기본 행렬의 역행렬들의 곱을 L 행렬이라고 불러요. L. 왜 얘는 L이냐?
얘는요 보니까 또 마침 아랫부분만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아랫부분만 0이 아닌 하하 삼각행렬이에요. lower triangular matrix 해서 이 lower에 L을 따가지고 이렇게 L 행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우스 소거법에서 쓰이던 행 기본 연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거를 기본 행렬이라는 걸 이용해서 행렬곱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역행렬과 단위행렬에 대한 정의들을 이용을 해서 행렬의 이항을 공부를 했고, 행렬을 이항시키는 방식을 통해 A 행렬을 하삼각행렬 L과 상삼각행렬 U로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기법을 배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A를 LU로 분해하는 과정이 가우스 소거법이에요. 가우스 소거법.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걸 이제 더 간단한 어떤 행렬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본 행렬들의 정의와 함께 기본 행렬의 역행렬들도 배웠고, 또 특히 기본 행렬의 역행렬들은 순서대로 곱할 때 곱셈이 매우 쉽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A equal LU라는 LU 분해에 대해서 잘 배우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게 있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성립하지 않는 예외 하는 예외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행렬 1, 2, 1, 3, 8, 1, 0, 4, 1 이 행렬이 살짝 바뀌어 가지고요, 3, 8, 1이 아니라 3, 6, 1이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이 1 피벗 밑에 있는 3을 소거를 시킬 때, 그래서 뭐 R2 빼기 R1에 3 곱한 거, 이거 행기본 연산 해줄 때요, 계산을 해보면은 1, 2은 그대로 나오고 0, 4, 1도 그대로 나오는데 3, 6, 1에서 빼기 3, 6, 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0,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두 번째 피벗이 없어요. 0이에요. 두 번째 피벗이 비어 있으면은 얘를 소거를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냐면, 얘는 피벗이 있으니까 이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서로 위치를 바꿔주고 시작을 하면 계산이 이제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의 순서를 바꿔주는 그런 작용을 먼저 해주고 나서 가우스 소거법을 쓰고 LU 분해를 하고 이래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의 순서를 바꿔주는, 행의 순서 교환을 해주는 행렬이 있어요. 이 행의 순서를 교환하는 거를 역시나 행렬 곱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1, 3, 6, 1, 0, 4, 1이 자,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의 순서를 바꿔주고 싶으면 1, 2, 1, 0, 4, 1, 3, 6, 1 이런 식으로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첫 번째 행은 요 첫 번째 행 1, 0, 0, 이 두 번째 행은 여기 세 번째 행, 그러니까 0, 0,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은 두 번째 행 이렇게 해주면은, 그래서 100, 001, 010이라는 요거를 곱해주면은 두 번째와 세 번째 행의 순서를 바꿔주게 됩니다. 근데 이 행렬은 뭐예요? 이 행렬은 단위 행렬에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도출을 시키던 그 행렬곱에 해당하는 행렬에서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 우리가 순서를 바꿔주고자 하는 그 행들의 순서를 바꿔준 단위 행렬에서 우리가 순서 바꾸고 싶은, 교체해주고 싶은 행들을 교체해준 그 행렬이 이
곱해지면 순서가 딱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거예요. 요런 단위 행렬에서 그렇게 순서 교체한 그런 행렬을 순열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순열 행렬. permutation matrix. permutation, 순열이라는 게 영어로 permutation이라고 하는데 permutation matrix인데 그 앞 글자 따서 P 행렬이라고 보통 잘 불러요. 그러면 A equal LU로 분해를 하려고 할 때 혹시나 피벗이 비어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피벗이 비지 않도록 미리 순열 행렬을 잘 곱해주고 곱해줘서 이제 PA 상태로는 LU로 잘 분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LU 분해를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열 행렬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순열 행렬을 써서 그 다음에 LU 분해를 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